그렇구나 아니면 그냥 그런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뭔가 좀 알면 그럴 수도 있었네. 저런 게 있었네. 하면서 이제 의아하기도 하고 현실 파악이 잘 돼서 이렇구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라이브를 하는데 오디오가 고장이 났는지 음성이 이렇게 자꾸 안 나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핀 마이크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시에는 어떻게 하지? 걱정이네. 우리 이제 어제가 6.25 사변 있었던 날이잖아요. 6.25는 남침일까 북침일까?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왔으니까 남침이에요. 이렇게 남침. 언어상으로 보면 남침이라면 꼭 남쪽이 북쪽을 침략한 것처럼 이제 하는데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 내려온 거죠.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갔는데 이제 밀린 거다라고 하는데 국부전은 있을 수 있지. 거기서 뭐 이렇게 경계선에서 자주 충성이 있었으니까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 남한은 전혀 전쟁 준비가 안 됐고 북한은 전쟁 준비를 거의 완벽하게 해놓고 그랬었던 거죠. 그러면 김일성은 왜 전쟁을 하려고 했지? 물론 뭐 이렇게 침략을 해서 이렇게 적화 통일을 하려고 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과연 김일성이 쳐들어와서 적화 통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있었을까 당시에? 생각을 해봐요. 당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지금처럼 주둔하고 있어. 그러면 북한에서 남침을 막 이렇게 해서 쳐들어 내려와. 낙동강까지 이렇게 부산까지 우리가 밀릴 수 있었을까? 그러기 어렵죠. 미군이 있으면 북한에서 내려오면 바로 이제 다른 미군들이 더 투입돼서 격전을 벌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그냥 밀려 내려가서 부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럼 당시에 미군이 없었나?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 안 하고 있었나? 미군이 주둔 안 하고 있었어요. 주둔하고 있다가 빠졌어요. 50년 초, 49년 말인가 50년 초에 미국에서는 애친슨 선언을 하게 돼요. 애친슨 장관이 이 외교 안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자기들이 공산 국가인 소련, 중국 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공산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라인이 있어요. 애치슨 라인이 있어요. 선을 그어요. 이렇게 해서 이 나라는 우리가 보호해주고 더 이상 공산화를 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데 거기에 남한이 빠지게 돼요. 일본은 포함이 돼. 근데 남한이 빠져. 애치슨 장관이 선언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남한은 벙찐 거죠. 우리는 남한은 보호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일본까지는 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 남한이 라인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이건 무슨 의도지? 미군이 우리나라를 소련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분단시켜놨잖아. 보면 남과 북을 갈라놨잖아. 38선을 그어놨잖아. 그러놓고는 몇 년 뒤에 군정까지 3년이나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선언하는 게 우리는 남만 빼고 일본까지만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애치슨 라인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김일성이 제일 좋아하겠죠. 김일성이 이렇게 이거 기회다. 미군이 철수하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데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스탈린한테 소련에서 전화해가지고 형님 우리가 좀 남한에 쳐들어오고 적화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했더니 스탈린이 아서라 하지 말라. 말렸다라고 그래 스탈린이. 우리는 옛날에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소련이 부추겨가지고 한 줄 알았죠. 근데 스탈린은 하지 말라고. 지금 잘못하다가 3차 대전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탈린도 좀 약간 겁을 먹었는지 자제를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이제 그렇게 그 북한에게 무기를 어느 정도 제공을 해주고 이렇게 하긴 했죠. 김일성은 뭐 이렇게 그 스탈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6월 25일 날 쳐들어 내려오죠. 근데 서울 정도에 와가지고 한 3일 정도 지체를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 무기라는 게 많아야 되잖아. 남한에 모두 다 집중 포화를 해서 전부 다 이렇게 그 하려면 싸우려면 무기가 완전히 이렇게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소련에서 무기를 안 줘. 소련에서 무기를 더 받아와야 되는데 안 주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래저래 해서 우여곡절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우리는 막 밀려고 부산까지 낙동강 여기까지 이제 그 라인까지 밀려가지고 우리는 뭐 절대 사수 이러고 있는데 참 다행인 것은 유엔군이 투입이 되죠. 유엔에서 회의를 해서 유엔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유엔군이 참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잖아요. 소련이 참석을 했으면 유엔군 투입되면 안 돼라고 그렇게 반대표를 던질 텐데 소련이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투입이 된 거예요. 소련이 반대를 하지 않아가지고 상임이사국의 대표적인 상임이사국이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이 참여를 하게 돼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메가다 장군이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다시 올라가고 했는데 또 이상한 건 뭐냐면 중공군이 이렇게 우리 인해 전술하면서 중공군이 또 참여를 하거든요. 참전을 해. 북한을 도와서. 우리가 거의 북한의 평안북도 이렇게 함경도 일부만 남겨놓고 이 연합군이 다 끝까지 거의 다 올라갔거든요. 아, 그 한 100km, 200km만 더 가면 신의주야. 야, 이렇게 한 300km, 한 200km만 더 가면 백두산이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공군이 투입이 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중공군은 투입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통일된 게 1949년도에 통일됐거든요. 국국내전 해가지고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내전이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그 1945년도까지 1940년에서 45년도까지는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일본하고 우리가 동시에 싸워야 된다. 서로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는 야, 우리끼리 이러다가 중국이 다 일본에게 먹히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잠시 좀 우리 정전하고 우리 합해서 일본하고 싸우자 해가지고 일본하고 막 싸우다가 일본이 45년도에 이제 이렇게 항복했잖아요. 그리고 나선 다시 또 국공내전 또 다시 싸우는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마오쩌둥하고 장개석하고 또 다시 붙은 거죠. 장개석이 밀린 거예요. 사실 장개석이 밀릴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을 정도로 군대의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장개석이 작전을 잘못 쓴 거야 정말 이거는. 그리고 마오쩌둥은 그야말로 천운이 붙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49년까지 계속 싸워서 장개석이 밀려가지고 대만으로 가버린 거죠. 그냥 가지 않았어요. 50만 대군 두고 대만으로 갔어요. 그냥 한두 명의 군대가 아니라 50만 대군이 대만으로 갔다는 거예요. 장개석과 같이 50만 대군이 대만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50년 6월 25일에 우리는 6.25 사변을 맞고 그 50년 한 겨울쯤에 겨울쯤에 우리는 다시 쭉 올라가서 저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참전을 해. 만약에 당신 중공이 참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만에 있던 장개석이 아직도 50만 대군이 있다고 중국 본토로 침략을 하겠죠. 아니 중국의 본진들이 이렇게 중공의 본진들이 이렇게 그 북한 전투를 도와준다고 북한 전투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 장개석 그 마오쩌둥은 이제 공산당이고
우리 이제 그 우리 독립군 우리 독립군들이 당시에 1940년 전후로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우리 그 독립군들이 다시 또 창설을 하고 막 군대를 많이 동원을 했거든. 몇만 명이나 돼요. 그 몇만 명이 마오쩌둥하고 같이 활동했어요. 예, 같이 중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도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오쩌둥하고 활동하면서 마오쩌둥하고 같이 일본 같이 싸운 거지.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해방이 됐잖아? 그럼 우리 독립군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 독립군들이 저 위에 이제 중국의 만주에서 중국 전역에서 마오쩌둥과 같이 막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일본을 몰아냈어. 그럼 전쟁이 끝났으면 독립군이 내려와야 되잖아. 그 우리나라로.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게 남과 38선이 갈라지면서 이게 애매했고요. 그러면 남한에서 저 중국에서 고생한 우리 동포 독립군들을 위해서 그 항공기라도 보내가지고 비행기를 싣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우리 남한들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이승만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지들 밥그릇 싸움하기 바빠지 거기 중국에서 독립을 운동을 했던 이분들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오히려 못 오게 했어. 못 오게 막았어. 우리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우리 8월 15일 날에 해방이 됐으니까 8월 15일 내지 8월 달 내로 들어와야 되잖아. 그 상해 임시정부 하고 이제 임시정부에 중국 활동했으니까 임시정부 하던 사람들이 바로 8월 달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온다니까요. 몇 달 동안 몇 달 동안에 못 들어와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 중에 하나예요. 임시정부를 했던 사람들 또 국내에 활동했던 이런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서 정치를 해서 잘 이끌어냈으면 남과 북이 밖에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중국에서 독립군을 하던 수만 명의 군인들이에요. 이 군인들도 고향에 못 돌아와요. 남한이 고향인 독립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한으로 못 와요. 전부 다 북한에 가요. 전부 다. 북한을 다 받아줘요. 그들은 군대입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정말 수년 동안 그 실전에서 다져진 전문가들이에요. 정말 잘 싸우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이 모두 다 북한 인민군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김일성은 천군 만마를 얻은 거지. 그들을 모두 다 자기네들 인민군으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남한하고 게임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사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연합군이 참전하면서 다시 또 쭉 올라갔는데 중공이 참여를 했어요. 중공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게 마오쩌둥하고 우리나라 독립군하고는 혈맹이에요, 혈맹. 같이 그 마오쩌둥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수천 킬로를 그 대장정 공산당의 대장정 중국 전역을 도망다니면서 이게 국共내전한 거 보면 정말 피눈물이 흐를 정도로 고생 많이 했어요. 마오쩌둥도. 거기에 우리 독립군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오쩌둥에서 야, 우리 독립군 우리랑 같이 했던 독립군이 저렇게 지금 밀리고 있어? 야, 그래서 이제 중국에 참전을 하는데 아니 세상에 대만에 있던 장개석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그래 우리도 저 넘어가면 우리가 본토로 침략한다. 그렇고 여기 땅 준비하고 있는데 하는 게 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뭐지? 왜 갑자기 미 해군이 끼어드는 거지? 미 해군이 끼어들어서 대만하고 이렇게 중국하고 그 해안선에서 군함들이 거기서 넘어가지 마. 본토로 침략하지 마. 장개석을 말리는 거예요, 세상에. 넘어가지 말라고. 침략하지 말라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개석은 자기 꿈에도 그리던 이제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꼼짝 못하고 그냥 대만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을 때까지 그냥 대만에서 그냥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미군이 뭐 쭉 버티고 너들 넘어가지 말라는데 뭐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중공군이 전쟁에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중공의 모든 군대를 다 보낼 수 있었던 거야. 만약에 이 대만이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본토로 침략할 수 있었으면 한 3분의 1 정도만 떼가지고 이렇게 북한으로 보냈을 텐데 그냥 이렇게 군함이 딱 버티고 있는데 뭐 거의 대부분의 병력들을 북한 쪽으로 다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해 전술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당시에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이제 제가 이렇게 반미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반미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다 이런 건 또 아닌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그 일제 치하에 일본에게 이제 그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도 미국이 그 사이에 역할을 한 게 있어요. 미국이 일본하고 협상한 게 있어요. 우리 정부는 당시에 고종 황제는 미국에게 SOS를 요청했는데 미국은 외면했어요. 그리고 일본하고 계약을 했죠. 우리가 필리핀을 가져갈 테니까 미국이 필리핀을 가져갈 테니까 조선에 대해서는 한 말도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조약을 했어요. 일본이 똑똑한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러시아도 당시에 관여를 했죠. 러일 전쟁도 하면서까지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서 일본이 저쪽 위쪽을 연해주의 쪽을 양보를 해주면서 러시아하고 이렇게 조약을 또 맺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우리 조선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헤이그에 열사를 파견해가지고 세계 만국 평화 회의에서 뭘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서 이준 열사 이런 열사들이 거기서 죽고 막 그러던 거죠. 그때도 식민지 되는데도 뭐 미국이 사실은 뭐 그때는 우리를 뭐 이렇게 도와줄 수 없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서운하죠.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는 것도 미국의 이런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미소가 제대로 이렇게 우리 강대국사에서 뭐 이렇게 분단이 되고 사실 6.25 사변도 에치슨 선언을 하지 않았으면 에치슨 선언에 남한까지 좀 포함을 해줬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고 또 대만을 그걸 막지 않았으면 중공군이 저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죠. 그 이후로 이제 뭐 이렇게 50년대 이렇게 원조를 해주고 또 이렇게 그 이후의 정권들에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은 미국의 등을 타고 경제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미국 쪽에 우리가 붙어서 경제 발전을 이뤄서 지금처럼 이렇게 세계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어쨌든 뭐 고맙기도 하죠. 그러나 세계 정치사를 보면 지금까지 정치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또 세계 정치라는 게 이렇게 의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또 지금 정치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형제 이렇게 할 게 아니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우리보다 더 미국에게 철썩 붙어가지고 아베 정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이제 그냥 미국에 싹싹 빌고 하는 그냥 이제 미국 딱 붙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러고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일본 같은 데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좋아해, 코리아를 좋아해. 이렇게 하면 일본을 최우선을 칠 수밖에 없어요. 일본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뭐 코리아는 시키는 대로 다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우리도 친미해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하고 정치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뭐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많은 이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 남북 통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만 사랑해, 아이고 남한은 좀 그렇게 하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당연한 거거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얘기하고 그랬나 내가? 몰랐죠? 모르고 있었죠. 네. 이게 옛날에는 나오지 않은 얘기예요. 이렇게 근래에 이제 다 밝혀지고 옛날 정보들이 한 몇십 년이 흐르면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탈린이 이렇게 북한이 남한을 남침을 하겠다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했던 것이 옛날에는 전혀 몰랐었던 거예요. 그런 정보가 이제 문서가 공개되면서 이제 알게 되고 했던 것들이죠. 성불하세요.